428억이라는 숫자로 국민을 홀리던 검찰의 소설이 드디어 미천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라더니 알고 보니 유동규의 개인 욕심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검찰의 창작 실력입니다. 과연 그들이 화이트보드까지 동원해 무엇을 꾸몄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단정적으로 짚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428억이라는 그 액수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건 결국은 이재명 정치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건데 네. 검찰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428억은 유동규가 받기로 한 액수가 맞습니까? 그것도 판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김만배는 이게 빈말일 수도 있고 진짜 안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달래기 위하거나 또는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얘기 했을 수 있는데 네. 정말로 안 줄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유동규가 그 얘기를 듣고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약속에 해당하기는 해 보인다. 판결문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428억의 약정도 자체가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유죄에 관한 1심 판결에서조차도. 네네.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 선거 자금, 네. 나중에 노후 자금까지 갔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팩트는 네. 실제 있었던 일은 2021년도 초에 유동규 본부장께서 김만배 회장님한테 돈을 받고 싶다. 이건 팩트예요. 받고 싶어 했어, 실제. 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받아서 개인이 미국에 있는 이제 누나하고 큰 딸을 위해서 미국의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의 임대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딸을 케어하고 싶어 해서 그걸 알아봤어. 근데 이게 갑자기 20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 선거자금 노후자금으로 변한 거죠. 아니 근데 변호사님, 네.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유동규는 428억을 받고 싶어 했고 이걸 받아서 미국에서 요렇게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죠. 뭐예요? 428억이 이재명의 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임이 증명됐습니다. 유동규가 미국에 130억짜리 건물을 사려 했다는 구체적 정황은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재명 대통령의 철옹성 같은 원칙입니다. 죽은 아버지가 살아와도 안 된다던 그 단호함 앞에 검찰이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알아본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돈을 송금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거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수출업을 하고 있는 제 후배한테 야 미국에 돈을 뭐 한 1,000만 불 정도 그 당시 돈으로 130억인데 네. 이 정도를 보내서 건물을 사고 이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니?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알아본 적이 있어요. 뭐 거기 로펌도 알아보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려웠고 김만배 회장님이 실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죠. 하지만 알아본 근거가 있어요. 알아본 근거가 그렇죠. 그게 객관적 근거로 남아 있어요. 뭐 이메일도 있고 이메일 있어요? 이제 그걸 확인은 못했지만 제 그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형 내가 알아본 거 다 있어 이 정도 워딩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은. 아직 특검에서. 야 이거 대박 사건이네 이거. 특검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거 처음에 큰일 검찰이 나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의 선거자금이라고 했는데 428억인데 돈이 하나도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맞죠. 선거자금에 관계 없어.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검찰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언론에 흘려요. 그러니까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노후자금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저수지에 돈을 박았다. 이거는 이재명의 노후자금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유동규가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지금 네네.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런 말을 할 분위기입니까 이게 윤석열 그렇죠. 검찰에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을 못하게 하려고 날린 거죠 지금. 지금 야 이것만 만약에 그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예를 들어 메일이란 등 이거는 뭐 끝나네. 아니 이미 이 사건 다 끝난 거고 끝났지만. 저는 이 사건 전체 기록을 봤을 때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돈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유동규를 약간 바보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만배. 왜냐하면 유동규한테 돈을 주면 사고가 나잖아요. 이게 그래. 그 400매당, 500매당 국민들이 이제 그 액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탄을 하시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줘요, 공무원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 돈이 현금을 만들어요? 무슨 저희가 무슨 뭐 현금을 막 쌓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사업하고 법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1원짜리 하나까지 다 신고하고 이러는데 네.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는 게 녹취에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예. 있죠. 맞아. 결국은 방법이 없다로 끝난. 김만배가 네. 그거 엄청 고민 많이 해. 네, 네. 예. 방법이 없다로 끝난 거고 유동규는 받고 싶어 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돈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느냐, 개인의 일탈이냐, 저는 개인의 일탈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동규의 일탈인 줄 알고 있었다는 네, 거죠. 네. 이게 근데 핵심이죠. 검찰은 어쨌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그걸 잡으려니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다 보니 그런 진술들을 안 받는 거죠. 그 2021년에 한국 들어오셨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일을 막았을 거 아님?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니 이 농담이 아니고 제가 대장동에서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3, 4년간 주민들이 시장실을 엄청 갔어요. 인허가 풀어달라고. 아.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셔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셔서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중간에 유동규 본부장이 와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설득을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돈을 요구한 거야. 그게 이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랑 친해지게 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도 한결같은 얘기만 하셨지. 저희들에게나 주민들에게나 다른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나무기가 발언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시장실 문턱도 못 넘게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청렴함은 남욱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씨알도 안 먹혔다는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이 명백한 사실을 뒤집기 위해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릅니다. 검사실에서 화이트보드를 펴놓고 진술을 가르쳤다는데 이게 수사입니까? 아니면 연극 연습입니까? 한국에 2021년 10월 18일에 들어옵니다. 네. 검찰 수사 협조하기 위해서. 그때 공항에서 한 말이 있어. 맞아요. 그거는 그때는 뭐 이재명 정부도 아니고 그때 한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그러니까 씨알도 안 2021년 10월 18일 이거 아마 검찰이 봤으면 짜증이 많이 났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저렇게 씨알도 안 먹혀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거를 검찰이 저희 언론인들을 수사할 때 저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김만배가 남욱에게 지시해서 허위 인터뷰를 해라. 씨알도 안 먹힌다고. 진짜 야, 그거 이거 되게 윤석열로 고생했습니다. 이재명으로 저 진술을 바꾸라는 거야. 검찰에서 이걸 문제 삼았어요. 이거 진술을 바꾸라고? 네. 이 이제 봉지욱 기자님 제가 그 이분 때문에 사건에서 수사받은 거 아닙니까? 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이거 대박이네. 저 얘기를 왜 했는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얘기 사실이 아니죠. 예? 아니 저 얘기를 왜 저 얘기를 했는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취지. 그러니까 워딩이 수습인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네네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진술이 됐냐면 김만배가 저렇게 지시했다고 결론이 났는데 수사가 끝났고 기소가 돼 계신데 야 너 얘기랑 너 처음에 한 얘기랑 결이 다르잖아 지금 얘기랑 우리 수사랑 그러니까 저 워딩을 바꿔 뭐 어떻게 바꾸냐 한 얘기를 그러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김만배가 했다고 시킨 거로 해. 네. 그래서 그러면 김만배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 건과 관련해 갖고? 공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의 그 봉지욱 기자 그 그러니까 건과 관련해서 와. 검찰이 제가 볼 때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대박이네. 진짜 강백신이나 등등해서 머리가 좋긴 좋아. 좋긴 제가 좋아. 볼 때는 이분들이 진짜 이 조작이가 아니라 창작이에요. 창작의 능력이 대박이다. 신춘문예 같은 거 해도 이분들 등단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엎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김만배가 시키고 그림을 다 짜고 민주당과 짜가지고 언론 일부 기자들 전화 뭐 뉴스타파랑 짜고 쳐가지고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다 이건데 이거를 만들어내더라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제가 이번에 나욱 변호사한테 들어보니까 대단하다.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만나잖아요. 네. 만나서 90분간 대화를 하잖아요. 네, 72분간. 2021
2년 대선 전에. 2021년 9월 15일이에요, 그게. 요게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하려고 사전에 기획을 다 했어. 신앙님을 배우로 써가지고 다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저희 수사 기록을 보니까 남욱에게 사전에 다 얘기했고, 야, 형이 김만배 만나고 언론 작업한다. 와. 야, 형이 하니까 너 기다려봐 하고 신앙님을 만나고 나서도 남욱에게 통화해서 야, 형이 오늘 언론 작업 이렇게 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아. 그 신앙님 씨하고 김만배 회장님 통화 녹취가 이제 공개가 돼서 시끄러웠는데 그렇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저랑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 23년도에 수사 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너다 이거야, 검찰이. 이게 너랑 통화한 거야 이러더라고. 에? 그랬더니 뭘 왜 놀래? 니 다 들었을 텐데.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한 6개월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다 들었고요. 만병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2달 대선 직전에 이걸 터뜨려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기소가 돼 계세요.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는 핵심 인물이 우리가 아는 강백신 이런 애들이에요? 강백신 팀장께서 팀장으로 강백신이야? 네, 진행을 하시죠. 근데 뭐 저희 언론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배가른다의 정일권이. 네, 그분이 이제 아주 부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와. 정말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게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내역을 딱 뽑아요. 뽑은 다음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 통화 녹음 파일이 없잖아요. 네. 내용만 뽑고. 신앙님 만나서 한 얘기 너한테 해준 거잖아. 와. 그날 통화를 했더라고. 2021년 9월 15일에 통화를 여러 번 했어요. 한 6번인가 했는데 야, 만나기 전에도 했고 만나는 순간에도 했고 와. 만나고 신앙님과 김만배가 헤어지고 나서도 너랑 통화했네. 야, 요 얘기 한 거잖아. 언론 작업.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요. 네. 본인들이야 압수수색을 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통신조회랑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저야 모르잖아요. 통화 한 줄도 모르죠. 그거를 화이트보드에 쫙 써요. 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볼 수 있게끔. 예, 화이트보드에 시간 순으로 몇 시에 몇 분 통화했고 막 이걸 막 써요.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신앙님 씨하고 김만배 회장님하고 대화한 시간 딱 쓰고 이때 그러고 나서 너랑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아니면 말이 안 돼. 답을 알려준다. 답을 이 빈칸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재판 가서 쟤들 어떡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저도 그러니까 기억에 아예 없는 얘기를 한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 재판이 시작되고 제가 증인으로 이제 1번 증인으로 나갔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검사님이 전화가 와서 증인 몇 월 며칠 날 재판 나가시죠? 그래서 네, 재판 나갑니다. 그때 잠깐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관련돼서 진술안 줘서 저희가 그만 따로 복사해 갖고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나가세요. 이래갖고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엉뚱한 얘기할까 봐. 그거를 집에서 찾았었어 내가. 찾았어요. 찾아갖고 내가 봤더니 이게 되게 친절하게 그 검은 깜장 줄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네, 그것만 이렇게 해갖고. 아니 그러면 그때 우리 남욱 변호사님은 그때 그런 의도를 바보가 아닌 이상 얘네가 또 내가 또 다른 말 할까봐 미리 그렇죠. 답을 알려주는 거라는 걸 다 눈치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알죠. 근데 그건 너무 이제 당연하지만 알죠. 근데 이제 자꾸 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뭐 네. 다 추가로 뭐 수사한다고 막 뭐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네.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 예. 비겁한 건데 뭐 저의 눈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줬구나 또.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제가 왜 눈치를 깠냐면 그건 그래. 뉴스타파 한상진 김영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자세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판사는 믿을 수밖에 없어.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통화 내용을. 이제 조사받은 예를 들면 김만배 신앙님 이 앞뒤 상황 이 모든 거 자기가 이제 화이트보드에 교육받았잖아요. 진술 교육. 네. 암기력이 엄청 뛰어나신 것 같아. 그렇게 자세히 진술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일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한 지난주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때가 뭐 윤석열은 아직 후보로 확정됐을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그건 거는 쉽지 않아. 그 시기를 아는 거는. 왜냐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막 검사님이 막 얘기를 하면서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해서 그런 거 같다 이제 그렇게 줄줄 끌려가거든요.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후보로 아직 결정이 되기 전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들도 말 잘못하면 탄핵당 이제 법정에서 나무계가 거짓말이겠네 판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계속 찝어주는 거죠. 예. 잊어먹지 말라.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어마어마하다. 너 진짜 대단들 해요. 다 좋은 학교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분들입니다. 나무계계 화이트보드로 진술 강의했던 그 검사 네. 미국 연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관이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로 전업한 꼴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시간대별 답안지를 적어주고 외우게 했다니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지만 조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언론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 법조인인 나무까지 불법으로 가두며 압박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특검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한 맞는데. 명씩 또 가야 됩니다.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쏟아내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오히려 손해니까 네. 요 정도 선에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그리고 하고. 요 얘기는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이제 전 나무 어. 변호사는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검사들도 대장동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검사들. 제가 요 얘기만 좀 네. 드리면 안 될까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제가 나와서 뭐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떤 언론에서 제가 무슨 가지고 있는 땅을 팔려고 한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뭐 허위 기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허위 기사 나 봤는데 그 기사. 제정신이 아니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제정신 아니구나 했어요 예, 나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면 네. 근데 진짜 기억나도 예,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또 희한하게 그 기사가 대장동 그분을 쓰신 그 같은 계열사에서 나온 기사예요. 네네. 유일하게 그것만 나왔는데 오, 그랬나?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 어제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막 그 공소 취소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게 희한하다. 이게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 약간 뭔가 있어서 이게 뭔가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희 수사의 당시 지휘 라인이나 보고 라인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휘 라인이나 보고 라인, 그 윗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제가 유튜브 보니까 박상용 검사도 내가 뭐 평검사가 내가 혼자 이걸 알아서 했겠니 이런 얘기 했다. 다 위에 보고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최소한 2명 이상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대장동 사업 잘 된 거 성공한 사업인 거 안다. 진짜. 근데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 와. 저 진짜 이 워딩을 최소한 2분 이상의 검사한테 들었어요. 와, 이거 그러면- 대박이다. 그러면 그 시킨 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셨을 그렇겠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막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요새 있더라고요. 뭐 이런 허위 기사를 약간 근거로 해서 어어. 막 이 범죄자들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돈도 숨기려고 하고 하는데 말이 되냐. 그게 네. 지금은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이죠. 어제 뭐 하시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떳떳하면 재판 받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렇게 떳떳하면 재판 받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그렇게 떳떳하시면 특검 가서 밝히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소를 취소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뭐가 무서운 게 있구나. 이분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캥기는 게 있지 않나. 그 기사 잠깐 여기에 그 띄워줘 보세요. 근데 여기. 진짜 그 논리는 잠깐만. 예. 여기 이 정확하게 단독을 이거 좀 크게 띄워주시라니까. 화면에 모니터에. 남욱 석방 일주일 만에 500억 강남 땅 매물로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 기사가 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한테 최소한 연락은 해봤어. 물어는 봐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밑에 연락을 취했는데 뭐 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예. 어느 누구도 연락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자, 채널 A는 남욱 변호사 측의 해당 토지 매매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해봤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야 이런 전화 받은 적 있냐? 근데 대표님 저희가 그거를 지금 어떻게 내놓습니까? 채널 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기가 다 압류돼 있잖아요. 세금이 연체돼가지고 그러고 이거를 지금 주인이 저희 권리 행사를 못 해요. 그 경매를 넘긴 거는 국세청이 했겠죠.
아니 이건 네. 완벽한 네. 가짜 뉴스라는 거쳐 거예요? 뉴스죠. 근데 계속 그 며칠 있다 어제 이걸 뭐 정확하게 인용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게 와.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 남욱의 지금 얘기가 다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도망가려고 남욱은 하는 거고. 저렇게 그 파렴치한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몰고 이게 만약에 가려고 거짓말이라면 예. 뭐 그런 빌드업의 일환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라고는 보도에 돼 있는데 올리신 적은 아니 없다. 그것도 다 걷어들여서 지금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누군가를 면회하면서 한 얘기가 워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번에 근데 구속됐을 이거 아니, 때 중요한 거는 그 보세요. 면회하면서 한 얘기를 기자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검찰에서 이 접견 녹음 파일을 풀어가지고 줬다고 볼 수밖에 이 없죠. 당사자밖에 모르는 네. 이번에. 근데 저걸 실었길래 야 검사님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사님들은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시간 어마어마해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치소 지인 접견에서도 이 땅 주차장을 언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파악됐습니다. 네. 전해졌다, 거기에 파악됐다. 보면 이게 다 그런 식. 바뀌었나요? 처음에 네. 이게 아. 말풍선으로 워딩이 있었는데. 그래요? 기사를 또 수정한 거예요. 수정했구나. 네. 야, 처음에 말풍선으로 워딩이 너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놓으니까. 제가 했던 얘기, 제가 지인한테 너무 정확하니까. 네. 아니 뭐 말풍선도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네. 야, 근데 저는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무섭다, 싶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원점으로. 번복했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2021년 10월 네. 18일로 돌아온 거죠. 윤석열 검찰 상황에서 나와 가족, 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쉽지 않죠. 네, 그렇게 협조할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에 와서 폭로하는 것도 김만배 기자가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네. 남욱 변호사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의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왜 또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특검을 검찰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조작 수사하고 불법 수사한 검사 감옥 보내는 게 검찰개혁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첫 단추야. 마지막 거 아니야. 공소청을 첫 단추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저 처벌을 조작을 한 해도 번도 안 처벌을 받은 적이 해봤잖아. 없기 때문에 처벌을. 이번에 특검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특검의 도우미 역할을 남욱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남욱 변호사를 공격하고 막 저런 허위 기사로 해가지고 저 새끼 뭐 저 돈 또 숨겼네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나서면 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아니, 뭐 공격까지 막지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뭐 비판할 수는 있으나 필요할 수 있으니까.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 네. 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뭐 제가 너무 오래돼 갖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욱 변호사님 배당금이 1,000억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지금 정확하게 469억은 네. 비용으로 썼고 250억은 세금을 냈고 음. 추가로 120억도 비용으로 사용해서 그래도 많이 벌긴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그 일부 투자가 이루어져서 건물들 이런 거를 이제 개화 사업을 하려고 샀는데 이제 다 묶여 있고. 아, 돈을 다 회수를 한 거군요. 네. 이미. 네. 오. 야. 그래서 지금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건물만. 아, 있습니다. 건물은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요. 예. 다 묶여 있고.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 좀 아니, 그게 몰수해야 아니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연료 줘야 돼요. 아, 출연료는 드리죠. 진짜 돈이 없더라고. 아니, 그 출연료는 드리죠. 네. 아니, 뭐 제가 모셨는데 네. 어떻게 출연료를 안 드려. 네. 아니 뭐 돈 많다고 안 주고 이럴까 봐. 근데 아이, 그런 건 없어. 뭐 그런 건 없어. 비난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파렴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걸 몰래 해갖고 몰래 팔아갖고 뭐 도망가고 그런 근데 세상은 아니죠.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검찰청 지하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진술용 체포영장인데 진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바로 체포영장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법조인인데 그걸 모르셨어요. 그건 경험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배를 가른다고 하고 그 다음날 사실은 내가 협조를 할 테니까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검사님이 얘기하셨냐면, 아니 지금 그냥 진술 거부를 해라. 다음에 와라. 그럼 나 보내줘라. 이거 도저히 못 자겠다. 네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아, 그거를 요청을 하셨는데 안 안 된다고 된다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 또 아. 이틀을 간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네. 아니, 법조인인데 보니까 그건 불법이더라고. 이번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변호사님 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구치소에 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치감은 검찰 구치감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그럼 다 그런 식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야라고 딱 워딩을 안 하셨지만 여기 계셔야 돼요. 저희 영장 받았잖아요. 이렇게 워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서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합법인 줄 알았죠. 그런가 보다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봐봐. 상황이지. 검사는 법조인한테도 또 법을 속여. 근데 일반인이 타겟대 봐라. 이거 어떡하냐. 아니, 그냥 근데 깜짝 말하죠. 국정조사 때 나와서 모든 검사님들이 총장님부터 해서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짜 너무 무섭다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급기야 남불쇼까지 됐습니다. 네. 저는 뭐 남욱 변호사를 편들거나 아까 처음에 또 뭐 지지하거나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야, 이거 엄청나네, 진짜 이야기가. 아, 근데 무섭네요. 저는 무섭다, 솔직히 근데요. 말하면은. 진짜 무섭다. 예. 아니 영화가 더 약해요. 훨씬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진짜. 더 진짜 지독해. 그러네. 예, 명화 내부자들 이런 거 보니까 약해. 약해. 예. 와. 아, 화이트. 내부자들은 그 내가 볼 땐 거의 그냥 일상이야, 그냥. 저희 현실보다는 약합니다. 약해. 네. 진짜 약해. 화이트보드. 네. 화이트보드. 쫙 와. 적어놓고 자, 요때 요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 했어. 설명이 안 돼. 설명 다 정리됐어. 네. 그다음에 재판 나갈 때 한번 들어와서 요거 받아가셔야죠. 요거 딱 줘.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셨네. 딱 요걸 보고. 그걸 외워서 아니, 가는 제가 거야. 요걸 외워서. 집에서 그걸 이제 정리하다가 엊그제 찾았는데 또 읽어봤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와. 죄송합니다. 무서워.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우리 남욱 변호사님은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재판이죠? 저희 대장동 항소심 항소심. 대장동 항소심. 네. 그게 이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큰 재판이고. 가장 큰 재판. 그럼 다른 것도 기소된 게 있나요? 그다음에 그 김용 의원님 뭐 대선 경선 자금 사건도 대법원에 가 있고 곽상도 정치자금 법 위반 다 제가 돈 준 뭐 이런 네, 그렇다 지금 그거 그건 기소돼 있고 네, 그걸 항소.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창작을 하고 언론이 가짜뉴스로 바람을 잡은 윤석열 정권. 이게 정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올가매려던 428억 프레임은 결국 유동규의 개인 일탈과 검찰의 조작극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법조인까지 속여가며 불법 감금을 일삼는 이 괴물 같은 집단을 멈출 방법은 오직 특검뿐입니다.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